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 중에서 임진왜란과 관련 있는 인물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싸운다 곽재우, 조헌, 김시민, 나라구한 이순신, 몸바쳐서 논개, 행주치마, 권율 이렇게 6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진왜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은 조선시대에 일어났던 전쟁인데요. 조선과 일본이 이제 전투를 벌인 게 임진왜란이에요. 임진년에 일어난 외란이라고 해서 임진왜란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중간에 이제 명나라가 우리 조선을 도와줘서 조명연합군이 함께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일본은 당시에 이렇게 분열이 돼 있었어요. 그 시대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렇게 통합을 했는데 이 통합을 하고 나니까 그 원래는 분열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통의 적을 만들어서 하나로 뭉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외부로 눈을 돌리면서 어디를 공격을 할까 하다가 이제 한반도가 눈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처음에 명나라로 가는 길을 빌려달라. 정명가도라고 하는데 이것을 핑계 삼아서 조선에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조선에 일본이 쳐들어오기 전에 조선 내에서 좀 약간 일본의 움직임이 수상했기 때문에 김성일과 황윤기를 일본의 사신으로 보내서 혹시 일본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은가 보고 오라고 했어요. 이 김성일과 황윤길은 당시 조선에서는 붕당이 존재를 했는데 이 두 사람은 다른 붕당의 소속이었어요. 김성일은 동인이었고 황윤길은 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황윤길이 이제 보고를 하기를 얘네 좀 뭔가 움직임이 수상해요.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는데 김성일은 서인의 반대인 동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황윤길의 말에 무조건 반대를 한 거예요. 이 기록에 의하면 또 유성룡이 일부러 반대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대비할 필요가 없다. 별로 병화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정에서는 크게 준비는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도 아예 준비를 안 하지는 않았고 그런 조금씩의 전투 준비는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게 요즘 학계의 의견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있었는데 일본이 쳐들어오게 됐어요. 제대로 국경 부분은 제대로 수비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산부터 쳐들어온 일본을 제대로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일본이 치고 수도 부근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쳐들어와가지고 전투를 한 게 임진왜란이고 여기서 활약했던 대표적인 6명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 싸운다 곽재우의 곽재우입니다. 곽재우는 의병장으로 활약을 했는데요. 자신의 본거지였던 의령에서 의병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거느리던 노비 1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주변에 이제 이웃 양반들에게 설득에 설득을 거듭한 끝에 총 50명 이상이 되는 이제 군대를 거느리면서 거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제 의령을 거점으로 해서 뭐 낙동강 일대라든지 이 지역에서 굉장히 큰 활약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이 정암진 전투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육지에서 일본군과 조선군이 싸운 전투 중에 최초로 조선이 승리한 전투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막을 수 있었던 바람에 이 일본군들이 호남으로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계속 이제 뭐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이 곽재우 장군과 이 조정 사이에서 좀 불화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곽재우는 낙향을 하고 관직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관직에 더 나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곽재우였고요. 다음은 조원입니다. 조원은 임진왜란이 발발을 하자 자신의 휘하에 있던 문인들을 모집을 해서 이제 임진왜란에 참여를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금산 전투가 있습니다. 이 금산 전투는 무엇이냐 하면 조원은 의병이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전투에서 공적을 세우고 막 충주성도 수복을 하고 하는 등의 업적을 세우다 보니까 이제 좀 주변에서 시기 질투가 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순찰사가 이 조헌을 되게 시기를 해서 의병들의 가족을 데리고 가서 가둬가지고 방해를 했대요. 결국에 의병들이 좀 흩어지게 되었고 7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700명을 가지고 싸운 전투가 바로 금산 전투입니다. 뭐 계속 외적이 계속 왔을 때 맞서 싸웠어요. 잘 맞서 싸웠는데 아무래도 이게 물량이 좀 부족해지다 보니까 화살도 떨어지고 그리고 쉬지 않고 700명이서 계속 싸우다 보니까 다들 이제 힘들어진 거예요. 결국에 이 700분 중에 살아남으신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분들 중에 도망친 분이 정말 한 분도 없으셨다고 해요. 이 700명 분들이 끝까지 남아서 싸우신 전투가 바로 금산 전투입니다. 이 금산 전투에서 700분이 모두 다 돌아가셨긴 했지만 왜군들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어서 호서 지방과 호남 지방이 안전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김시민입니다. 김시민은 진주대첩, 임진왜란 중에서 크게 3대 대첩이 있는데 그중 하나인 진주대첩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이제 진주 목사가 원래 있었는데 이 진주 목사가 병으로 죽고 나서 이후에 이제 진주성을 고치고 전쟁에 대비해서 성도 고치고 이렇게 방어를 튼튼히 하는 공을 인정을 받아서 진주 목사에 임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진주 대첩을 이끌어 나갔는데 이때 왜군이 2만 명이었고 이 진주성에 있던 군인들은 3,800여 명밖에 안 됐대요. 그래서 이 김시민이 안에 사람이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깃발도 많이 꽂고 그리고 또 노인분들과 또 여자분들에게도 군인의 복장을 입혀서 군인의 수가 많아 보이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진주성 안에 있었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도 똘똘 뭉쳐서 또 전투를 임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진주 대첩에서 승리는 하셨는데요. 승리 후에 이제 자기 진주 목사니까 피해 상황을 이렇게 둘러볼 거 아니에요. 안에 피해가 얼마나 있었는지 전투로 인해서 막 피해를 많이 입었을 거니까 피해 상황을 둘러보던 중에 죽지 않고 숨어있던 왜군의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이순신입니다. 이순신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 탑5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기도 해요. 굉장히 유명한데요. 처음부터 잘 나가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순신 아버지가 그 전에 기묘사화라는 사화를 겪으면서 그 가문이 참화를 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순신 가문은 조금씩 쇠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순신은 병과에 지원을 하게 되고 이 병과에 급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풀리나 했지만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한 번은 이제 이순신이 자기가 있었던 지역의 국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인을 더 보내달라고 했는데 조정에서 거절을 했어요. 결국에는 이제 외부 적으로부터의 침입을 받았을 때 어쩔 수 없이 몸을 피해야만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이를 이순신의 죄가 크다고 하여서 이순신을 벌을 내리게 됐고 이순신은 결국에 백의종군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전라도 관찰사였던 이광이라는 사람한테 발탁이 됩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일어난 후에 여러 가지 이제 전투에서 활약을 하시는데 대표적으로 옥포해전이 있고요. 한산도 대첩, 하객진으로 유명한 한산도 대첩도 있고 정유재란이 발생했을 때 있었던 명량 대첩과 노량해전이 있습니다. 다음은 논계입니다. 논계는 많은 분들이 아시기를 이제 기생이 왜군의 수장을 껴안고
바위에서 같이 떨어져서 죽었다고 많이 알고 계시죠? 어, 어떤 기록에는 기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장수 현감이었던 사람의 후처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진주 쪽에서 전투가 일어났는데 왜군이 승리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장수 현감을 맡았던 최경회가 그 전투 패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안고 거기 있던 강에 빠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논개가 자기 이제 지아비가 그렇게 돌아가셨으니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승리 축하연을 벌이고 있던 곳에 기생으로 분장을 해서 접근을 한 다음에 이 열 손가락에 가락지를 다 끼고서 이 외적의 수장의 허리를 꽉 끌어안고 이 반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교차를 시켜서 손이 안 빠지게 해가지고 같이 몸을 물에 이렇게 던져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논개이시고요. 이 떨어진 바위는 의암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율입니다. 권율은 이제 전라도 광주 목사로 임명이 됐었는데 임진왜란이 발발을 하자 이제 수도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북상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네, 첫 번째 북상을 했을 때는 좀 급하게 가느라고 용인 지역에서 이 왜적한테 참패를 당한 경험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북상을 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수원 독선산성에서 진지를 구축했다고 해요. 여기에 이제 세 마대가 있는데 전해져 내려온 설화 중에 하나가 당시에 이제 성 안에 계속 있으니까 물이 부족했다고 해요. 근데 이 물이 부족한 것을 외적한테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높은 곳에다가 말을 세워놓고 흰 쌀을 부어가지고 이 말을 씻기는 척을 했대요. 근데 이게 멀리서 보면은 햇빛도 비치고 빛이 반사되고 하니까 물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외적들이 저게 물량이 아직도 저렇게 넘쳐? 물도 있네? 약간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독선 상성에서 또 왜적을 크게 또 무찌르신 이후에 그 다음으로 선택한 곳은 행주 산성이었습니다. 이 행주 대첩도 임진왜란 3대 대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주 크게 이제 이기셨는데 여기 가사에도 보이지만 행주치마 권율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행주치마라고 해서 그 치마에다가 부녀자들이 돌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권율 장군이 싸울 때 옆에서 같이 도와줬다는 거죠. 돌을 이렇게 던져서. 근데 이거는 기록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정확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설화로서 내려오는 거라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임진왜란과 관련된 인물이었던 6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